너무나 자기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너무나 오해들을 가지고 계시고 좀 그래요.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이 작년에 지금 물건 사왔던 곳에서 보편적으로 물건이 잘 된 곳에서는 1,500평 기준에 소원의 한 모 사장님이에요. 5,300 몇십만 원인지 기억 안 나요. 소원의 한 모 사장님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제분이 중기를 하시고 아드님이 중기를 해요. 예, 중기를 하시고 어머님께서 요 소원면이니까 바닷가잖아요. 바지락 작업을 해가지고 바지락 조개 알죠? 바지락 작업을 해가지고 월 한 200 정도의 소득을 냅니다. 당연히 8순 넘었지요. 자, 그 8순 어머니가 5,300만 원을 본인 밭에 자가 밭에다가 이렇게 소득을 매출을 이 정도 냅니다. 냈을 때 이분들 많이 남았다고 봅니다. 1,500평이라 하면은요, 아무리 쉽게 따져도 종자를 쏟아 부었다고 해도 60망, 뭐 이건 최대치입니다. 맥시멈 60망. 60망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1.2톤이에요. 1.2톤이라고 했을 때 본인들 있는 종자로 하는 경우가 다반사고 뭐 샀다 해도 60만 원? 아니죠. 600? 얼마예요? 600? 한 망에 아니구나. 예, 5,000원 정도씩 해서 5,000원에 600이네요. 예, 곱하기 1200kg니까 600만 원. 600만 원. 맞죠? 예, 600만 원. 자. 이렇게 하고선 여기에 인건비 1,500평이면 잘 심는 분들은 15명 심어요. 아무리 뭐도 20명 들었다고 칩시다. 20명이면은 지금 올해 외국 사람들 단가가 13만 원 20명이면 260만 원. 암산 잘 하시네요. 네. 그리고 캘 때 15명, 자를 때 15명, 자르고 담을 때 그럼 30명. 아이고 많이 잡아서 40명 봅시다. 40명 봤을 때 520만 원. 이렇게 했을 때 뭐 이거 뭐 얼마 들어요 이거 1,180만 원이요? 맞아요? 1,380만 원이요? 아니 와 1,380만 원. 예, 죄송합니다. 1,380만 원. 여기에서 퇴비대니 농자재 등등 다 해도 이런 분들은 원가가 2천만 원이 안 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고령의 8순 넘은 어르신이 이 마늘만 해도 3,300만 원 부른 거예요. 아이 그러면 마늘 되게 많이 남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열심히 지었겠죠. 예, 네. 열심히 지었고 이분들은 모든 조건이 자가이고 또 단일만 한 게 아니라 이런 분들도 보면 벼농사도 있어요. 벼농사에서 또 자기 밭에 텃밭에 야채 다 심어서 반찬 다 해먹죠. 쌀 해먹죠. 또 바지락 작업 나가서 돈 쓰죠. 또 공공근로 나가서 또 돈 쓰죠. 공공근로 아시죠? 노란 조끼 입고 뭐 시래기 줍고 이렇게 하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 만나서. 돈 벌죠. 쓰는 건 아니고. 네, 그 돈을 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 이런 고령의 어르신들이 자제분들이 조금만 협조해주면은 엄청난 연봉을 만들 수 있더라. 이런 걸 봤을 때는 야 농업이 그 희망이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 3,300만 원을 여러분들 가지고 가면은 뭐 4인 가족, 5인 가족, 뭐 3인 가족이라고 했을 때 애기들 뭐 가리키고 입히고
우리 가정생활 할 수 있겠어요? 또한 그런 바지락 작업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지역에 그런 어촌계 가입이 돼 있고 그 마을에서 옛날부터 하던 작업일 경우에 그 사람들의 특정한 사람들에 한해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아무나 가면 바지락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걸 가지고는 연봉이 안 나옵니다. 어차피. 그러다 보니까 평수를 늘리고 이게 이런 분들은 특수한 경우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초보농사꾼이 왜 이렇게 마늘 농사를 크게 해요? 사람들이 그런 말씀도 많아요. 요즘 드라마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가 지지 않는 방법이 있잖아요. 정답. 새우의 몸집을 키운다. 빙고입니다. 그것처럼 저 같은 이런 초보농사꾼이 그 인력과 그 판매처 거래선이죠. 거래선과 이런 등등을 뭔가 또 내지는 연봉을 만들어내려면은 몸집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더란 얘기죠. 요거 힘몇 날 캐는 날 누가 이날만 바라보고 인력 대기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집을 키워서 인력도 꾸준히 일감을 줘야 되고 또한 이런 마늘 명가라는 상호도 걸어가지고 이런 깐마늘 업자든지 아니면은 또 그 중간 뭐 납가마라고도 하고 중간상이 또 있어요. 예, 또 그런 분들 통해서 뭔가 판매를 하려면은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런 간판을 걸고 또 그렇게 활동을 해야만이 그 몸집을 그렇게 키워진 겁니다. 그래서 예? 또 아니 그냥 둘이 할 수 있게끔 부부가 할 수 있게끔 조금만 하지 그러느냐. 여러분들 빚 없어요? 빚도 갚고 살려면은 조금 해갖고는 안 되고 그러면은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럼 많아지면 또 직원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직원들 연봉이 또 있어야 되니까 조금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조금 해야 하느냐 많이 하느냐에 따른 이 딜레마인데 조금 하면 인력 수급도 안 됩니다. 판매도 안 돼요. 농협에다 팔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 이 농협이 뭐 만사 오케이인 줄 아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농협에서도 저희 같은 상인들이 있어서 농협에서 만약에 상인보다 가격을 조금 주면은 어떻겠어요? 농민들 안 팝니다. 네. 그것처럼 또 상인도 농협보다 조금 주면은 안 팔아요. 이걸 뭘 뜻하냐면은 이게 균형입니다. 균형. 이런 균형들을 그런 농협 같은 대기업도 있는 것이고 저희 같은 소상인도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견제를 해야 이런 대기업 틈바구니에서 독점권을 주지 않고 균형을 맞춰서 이 농촌도 농민도 살아갈 수 있고 소비자도 저렴한 품질 좋은 음식 식품 먹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매점 매석 하면 돈을 벌 수 있지 않느냐. 네. 매점 매석을 얘기하니까 뭐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지만은 거상 임상옥이라고 인삼장사 얘기가 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파악한 임상옥이라는 사람은 인삼 무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중국으로 뭐 청나라인지 뭐 중국으로 무역을 했던 사람인데 이 인삼을 수집해가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가서 중국에 팔아서 마진을 붙여서 팔아서 이렇게 먹고 살고 이윤을 남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어느 날 가지고 간 인삼을 싸게 주지 않으면 안 사겠다. 뭔가 이렇게 거부를 좀 한 거죠. 집단으로. 그럴 때 그럼 임상옥이가 이 사람이 덤핑 치고 왔느냐 내지는 야 이거 다 인삼 불 싸질러라 했느냐. 불사조라고 했죠. 불 싸질 때는 이 사람 엄청난 리스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아니 그거를 그냥 없는 사람들 나눠주지 왜 그 귀한 거를 불 싸질렀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왜 정원 창고에서 이 사람들 폐기하면 폐기했지 싸게 안 푼다. 착각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뭐 어떻게 나눠줄까요? 어디다 신문 광고 내갖고 나눠줄까요? 그러려도 광고비 들 것이고. 나 이거 망해갖고 폐기할 건데 가져가세요. 뭐 여러분들 와서 가져갈래요? 그것처럼 이거를 싸게 주는 뒤에도 뭐 이거를 나눠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뭐 어느 마트 앞에다 갖다 놓고 장사하는 데 앞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 그냥 공짜로 줘요? 이거 맞잖아요. 이거 상도도 아닌 것이고, 또한 싸게 그냥 갖다 주려고 해도 그냥 없애면 고만인 거지. 물류비 드리고 인건비 드리고 해서 인건비와 물류비 드릴 손익분기점이 안 나오는 거니까 폐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밭에서 왜 아니 농민들 왜 이거 갈아 없느냐, 그냥 싸가라고 하지. 다 따갈래요? 가지고 싹 다?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도 골라 따가는 것이고. 여러분들 맞죠? 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 따다가 줄까요? 그거 갖다가? 어? 그것도 그냥 나눠 먹는 것도 한두 번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수확하는 데에도 돈이 들고 또 운반하는 데도 돈이 들고 모든 게 경비가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그냥 노타리 치는 거예요. 그런 거고, 아까 그런 임상욱 관련도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임상욱도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고난이 있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임상욱이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내가 임상욱이라면은 외상으로 갖고 온 물건도 있을 것이고, 아는 지인들한테 물건 산다고 돈을 좀 빌려가지고 이번에 중국 가서 팔아갖고 오면은 이자를 붙여줄 테니 돈을 좀 다오 해서 빌린 돈도 있을 거라고 전 봅니다. 그랬을 때 이거 중국 가서 마진을 못 붙여갖고 못 팔고 왔을 때, 그 상단을 입고 갔을 때 못 팔고 왔을 때 상단 또 인건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그냥 뭐 아니면 도, 여기서 사생결단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삼을 불 쏴지르고 있는 와중에 왜 불을 내고 그러느냐, 임상욱이 뭐 그 정도까지 판단했겠지요. 분명히 인삼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담합을 해서 내 인삼을 덤핑 처리하려고 싸게 먹으려고 그런다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알았기 때문에 과감한 결단도 했겠지만은, 이런 장사꾼은 그런 리스크를 감내해가면서도 이거 어차피 고향 가봐야 부도고, 또 장사 못해요. 이제 그거 돈 못 만들면은. 또 그런 거 생각했을 때, 만약 하나 진짜 중국에서 망가졌다면은 뭐 죽을 결심도 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각오로 이 장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남은 인삼을 가지고 2배, 3배 받아가지고 전화위복이 돼서 온 판례도 있지만은, 이 매점 매석이 그런 임상옥의 판례하고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매점 매석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가격을 다 결정한다. 물론 그런 시절도 있었고 그렇게도 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같이 소상공인이나 소농, 만약 대한민국이 대기업만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볼 수 없듯이 저희 같은 소상공인이나 이런 소농, 주식도 마찬가지로 대주주가 있듯이 개미 투자자들 있잖아요. 이런 움직임도 분명히 작용을 하는 것이지, 그런 대한민국 시세를 몇몇 사람에 의해서 좌우지한다, 이거 여러분들 그 또한 오해라고 봅니다. 영향은 분명히 있어요. 많은 물량을 누군가가 매점 매석했다. 그러면 정부가 가만히 있어요? 수입에다가 그냥 또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민간 수입업자들이 수입에다가 다 갖다 부어버리면은 결국에는 그런 시장에 의해서 소비자는, 제가 볼 적에는 싸면 싼 대로, 비싸면 비싼 대로의 그런 시장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돼서 사다 드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매점 매석에 의한 몇몇의 폭리를 취하기 위한 뭐 그런 시장 구조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비관적인 사고를 가진
그런 분들의 표현이라고 보고 그런 것이지, 농민이라고 해서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소비자라고 해서 호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농민도 농민 나름인 거예요. 농민인데 어제 제가 표현에서도 종합 비즈니스라고, 종합 비즈니스. 뭐를 할 수 있는데 잘하기 어렵다고 한 겁니다. 잘할 수는 있는데 꾸준히 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꾸준히 할 수 있는데 즐기기 어렵다고 한 겁니다. 그것처럼 농민이라고 다 피땀 흘려서 똑같은 농사를 짓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맞아요? 네네. 그 농민이어도 최소한으로 아껴서 재료비 최대한 덜 들어가게 하는 농민도 있는 것이고, 어떤 농민은 최대한 해서 내 물건을 최상의 품질을 만들어서 그 물건을 최고가를 받고 파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쁜 중은 아닙니다. 어느 사람이 이쁜 사람은 절간에 가서도 고기를 얻어먹는다고 한 것처럼, 사람이 농업을 하느냐 다른 걸 하느냐 뭘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분야에서의 무슨 이런 피해자 감성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분야에서 자기가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큰 농사를 지으면은 많이 벌 거 아니냐. 그만큼 필요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 고령의 소농들은 아까 얘기했던 그 소원의 그 한모 사장님네 케이스처럼, 그분 말고도 작년 기준으로는 6,000평에 2억 버신 분도 있고,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런 자가로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대한 절감하면서 가는 분들도 있고, 그거부터 크게 가시는데 전부 다 인력 동원이나 경비 지출을 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실질적인 마진폭은 크지 않거나, 내지는 또 다음 농사를 지을 수 없게끔 망가지거나. 지금 대농들 제가 아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이 망가졌어요. 급변하는 정부 시책과, 내지는 이게 시장 흐름대로 뒀으면은 좀 어느 정도 흐름을 읽어가면서 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뭔가 한번 이길만 하니까 정부에서 수입해버리고, 물론 정부 입장이 있겠지만은, 이러한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누군가가 중재해준다는 물가 안정이라는 이런 명분으로, 뭔가 그런 명분으로 잘한다고 한 일이 잘못되는 케이스가 많아서 그런 거고, 기본적으로 이런 또 기후 관계도 좋지 않다 보니까 평균치 이상이 나올 때 있고 평균치 이하가 나올 때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농민이라고 해서 그런 대비를 하고 간 농민과 대비 없이 그냥 방심하고 간 농민, 여러 농민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꼭 농민이라고 해서 피해자로 볼 수 없고, 또 소비자라고 해서 요즘 소비자들 현명하잖아요. 좋은 거, 싼 거, 요즘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고, 얼마든지 가격 비교 분석해가면서 좋은 거 사 먹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거지. 꼭 이렇게 볼 때 기름값도 오르고 모든 게 다 올랐어요. 안 오른 게 없어요. 올랐는데 꼭 물가 얘기할 때만 마트 이렇게 보여주고, 어느 주부님 해가지고 장바구니 물가가 옛날에 10,000원이면 이만큼 샀는데 지금 10,000원 갖고 살 게 없어요. 이런 소리 하고 하잖아요. 이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그런 좀 보도라고 좀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소비자라고 해서 호구가 될 수 없다. 왜? 지금의 이렇게 오픈된 시장 구조에서는 그렇다고 보고, 농민이라고 해서 오히려 농민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 물건 잘못 사게 되는 장사꾼들 케이스도 되게 많아요. 미친 거, 그럼 장사꾼의 애환은 안 보여주고 농민의 눈물만 보여주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저 같은 채널을 통해서 좀 다양성을 좀 보고 그런 한쪽에 치우친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에서 오늘 이런 질문과 답변을 했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해가지고 예, 여러분들 좀 이해 좀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